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시 치열하게 선거전을 치를 때 이야기입니다. 뉴욕 웨스트필드에 사는 11살 소녀 그레이스 베델이 1860년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링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아저씨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턱은 주걱턱이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요. 광대뼈는 왜 그렇게 뾰족 튀어나왔나요? 하지만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일 거예요. 당시 정치가들은 수염이 없는 깔끔한 얼굴이 대세였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11살 소녀의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링컨은 소녀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고 진지한 고민 끝에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당선되고 몇 주 후 일리노이에서 워싱턴 DC로 가던 중 뉴욕에 들러 소녀를 만나 말했습니다. 그레이씨, 내 수염을 보렴. 널 위해서 기른 거야. 소녀가 나중에 이사간 캔자스 델포스에는 둘이 만났던 순간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고 소녀의 편지는 디트로이트 공공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링컨의 턱수염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많은 조언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어떤 작은 조언일지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했으며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듣기 싫을 때 진정으로 충고해주는 사람을 친구로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몽테뉴.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찬양 후에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 눈에만 보이는 헛되고 미련한 것 알수록 더 괴롭고 떠나가지 않네. 알고도 지나치던 우리 교만한 마음 나 이제 고백하네. 주 날 이끄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죽어진 내 삶 살리네. 주의 십자가 생명 주시네. 낮은 자로 오신 주 찬양해.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함북, 새벽부터 오후 사이 함남,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밤사이 평북, 밤에 평남과 함경도, 황해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후에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도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후에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최고기온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지금 북한 정권은 인민을 살리기 위한 경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핵 개발을 계속해서 가고 있고, 김정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만경대에서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김정은 한 사람의 건강만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파괴하려 한국을 계속 염탐하고 공격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한국에서도 무인기를 보낼 수 있고 더 뛰어난 실력으로 대북 풍선도 보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내는 것은 김정은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북녘 동포들을 향한 양식을 보냅니다. 김정은이 버려둔 인민들을,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북한 동포들을 가족으로 둔 탈북민들과 함께 계속 남한에서 보내겠다는데 그것을 도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도발이라 여기는 김정은 정권.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뇌를 지니고 있는 집단일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미국 인권재단의 목소리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 소식을 RBS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북한의 남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우리도 드론을 이용해 외부 세계의 정보가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 수백만 개를 보내 김정은에게 진정한 공포를 안겨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인권재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USB를 보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9일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 피스재단 연구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드론을 저격하는 대신 김정은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드론으로 지식, 정보가 담긴 수백만 개의 USB를 보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썼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보 유입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 연구원이자 북한 인권위원회 HRNK 소속인 데이비드 맥스웰 이사도 RFA의 상업용 소형 드론 1000대를 구매해 정보를 담은 USB와 함께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스웰 이사는 북한은 이번 드론 도발을 통해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한국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드론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북한에 드론을 보내는 것에 대해 베를린 공수부대처럼 최대한 모든 기술을 활용해 육로, 해상, 항공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한국에 이런 도발을 계속하는 걸까요? 한류와의 전쟁 중이라는 정황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요. 북한의 장마당 세대, 한국의 MZ세대라고 불리는 90년대와 8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청년들이 한류 문화를 누리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한류 매체를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 자체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갈망은 바로 자유를 갈망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들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급속도로 자유대한민국, 줄여서 한국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 김정은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일 텐데요. 자유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자유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민의 피를 빨고 먹고 살던 수령체제의 실상을 모두 깨닫게 되니까 이와 관련된 소식을 또한 RBS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북한이 혐한 조정법인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평양에서도 한류 소탕전을 벌이는 가운데 서성구역에서만 1000여 명의 관련 범죄자들이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한국의 조선일보사가 입수한 수도에서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여나가자라는 제목의 영상에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 선전 교양용으로 올해 상반기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의 앞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무심하게 나타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제압하고 엄격히 통제하자는 것은 오늘 우리 앞에 중대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인용됐습니다. 이어 평양시에서는 진행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소탕 상황이 각 구역별로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만경대구역에서는 매주마다 일꾼들에게 군중 정치 사업과 전과자, 여소자들에 대한 교양 분공을 주고 집행정형과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 관련 분야에 제기된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총화해서 일꾼들이 원칙성과 계급성, 헌신성을 가지고 사업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일꾼들이 인적이 드문 곳까지 살펴보도록 구체적으로 분공을 주고 야간 순찰을 2중 3중으로 강화해서 준법 교양과 주민 정치 사업을 활발히 벌여 모든 단위들에서 자위 경비 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신고 사업에 철저히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양 출신 고위급 탈북민 A씨는 야간 순찰을 2중 3중으로 한다는 것은 평양시에서 각종 범죄 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김정은이 평양도 안전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북소식통은 다른 영상에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적발된 평양시 주민들의 신상과 죄명을 구체적으로 까발키고 있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한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남조선 영상물 유포 시 사형 등을 극단적 처벌 조항을 넣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대대적 한류 소탕에 나섰습니다.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선 한류가 확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미디어센터는 지난 10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한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기가 다양화되면서 북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 컨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장마당 세대를 소탕하고 인민들의 자백을 받아낸다고 하여 자유의 소식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정은은 자신의 왕국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장마당 세대로 탈북한 지식인 청년이 말하는 북한의 4대 세습이 불가능한 이유, 평양 출신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번 봤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재학하던 2009년에 한 번 봤었고요. 그리고 그때 김정일을 봤었죠. 그리고 김일성은 죽은 상태로 이제 그 금수산 기념궁전, 지금은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들었던 느낌 작다. 그리고 되게 뚱뚱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근데 너무 먼 발치에서 봤기 때문에 막 자세히는 보지 못했고, 또 저희 앞에는 경호원들이 다 깔려 있었기 때문에 막 시선을 잘못 돌리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최고 지도자들은 이름 그대로 아마 북한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누리고 살겠죠. 그래서 김정일 한 명을 경호하는 데만 해도 거의 만여 명의 병력들이 따라다니고 있고, 막 3중, 4중으로 경호하는 그런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먹는 거나 뭐 입는 거나 그런 면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북한 안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고급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공산주의 진영 지도자들의 특징인데요. 소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레닌이 죽었을 때 스탈린이 레닌을 미이다 상태로 보존을 해가지고 크렘린 광장 지하에 묻어놨었거든요. 김정일도 그걸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일성을 금수산 기념궁전, 지금은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불리는 곳에 미이다 상태로 보존을 했고요. 그때가 김정일은 그 건물을 개조하는데 8억 달러의 돈을 쓰면서까지도 사람들은 굶어 죽을 때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의 아버지를 영생으로 보존하기 위한 일들을 했었고, 오늘은 제가 왜 북한에서 4대 세습이 불가능한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마당 세대의 등장입니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경제난으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국가의 그런 공급 시스템이 모두 다운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어떠한 배급이나 공급을 받지 못한 개인들이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장마당의 시초거든요. 즉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시장에서 생존 방법을 찾은 그런 세대가 장마당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회주의가 뭔가 우월하다고 가르치는 게 국가에 잘 짜여진 공급 시스템인데 그런 혜택을 조금도 받지 못한 세대들이라는 점이고, 둘째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장에서 많은 혜택을 입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직감적으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 아무리 그들에게 교육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세뇌는 다됩니다. 사실은 그걸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8살 때부터 18살 때 10년 동안 그것만 계속 외운다고 생각하면은 세뇌 안 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세뇌는 되는데 그 세뇌의 효과가 예전 세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죠. 예전 세대는 세뇌만 받고 비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인생이 그런가 보다 하고 쭉 살아왔는데, 저희는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세뇌를 당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것과 이것이 다른데? 라고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뇌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그 괴리감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조금 똑똑한 학생들은 스스로 계속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유학생들, 특히 이제 2009년부터 대학생들을 다시 유학을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조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에는 뭐 그래도 스스로 자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해외에 나갔을 때 그들이 본 어떤 다른 나라의 모습, 그리고 본인들이 살았던 북한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에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2010년에 5월부터 10월까지 상하이에서 엑스포가 열렸었어요. 엑스포 아시죠? 상하이 엑스포 엄청 큰 규모로 열렸었는데, 북한의 생활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유학생들 가서 보고 오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한 10명 정도가 같이 엑스포를 보러 갔다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어요. 다른 나라 막 한국 전시관, 한국관 엄청 크고 막 눈에 처음 보는 그런 선진적인 문물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관조차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자그마한 방을 빌려가지고 뭘 전시했는데, 전시한 게 뭐 버섯, 인삼 뭐 이런 거였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구한 말에 일제가 이렇게 막 철도를 놓고 막 탱크를 몰고 들어올 때 우리는 당나귀를 타고 다니던 그런 시대가 떠오르면서 큰 괴리감에 빠지고, 두 번째는 한류의 영향입니다. 우리 예전 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는 한류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한류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는 이미 사담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굳어진 상태에서 한류를 접하기 때문에 그 한류가 그들의 삶을 바꿔놓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12살, 13살 때부터 한류를 접했기 때문에 생각이 정말 말랑말랑할 때부터 이제 뭔가 한국 드라마, 뭐 한국 가수, 정말 이게 재밌구나, 이게 정말 어메이징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북한 당국이 아무리 보지 말아라 라고 해도 귀를 쓰고 쳐다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좋은 걸 추구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본성이니까요. 저는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 당국도 특히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콕 집어서 이제 막 왜곡된 드라마다라고 공격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북한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뜨끔했을 거예요. 너무나 북한의 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고, 북한의 마을을 마치 북한에 가서 찍은 것처럼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이 드라마를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일어나는 동요를 미리 차단해야겠다라고 선제적으로 이 드라마는 거짓말이 많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그런 모습은 북한이 정말 궁색한 입장에 놓여 있구나를 먼저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팬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팬덤은 없고요. 그래도 좋아하는 아이돌들은 있었고, 저도 G.O.D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G.O.D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같이 노래도 부르고 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를 북한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세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이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할 거라는 점입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진행했던 핵실험의 몇 배에 달하는 핵실험을 했었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북한이 20년 동안 진행했던 미사일 발사에 무려 몇 배나 가까운 미사일을 많이 발사하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은 통제 불능한 나라 혹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각인시켰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북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했겠지만, 모든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듯이, 그런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은 절대로 믿지 못할 나라 혹은 우리가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 게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효과일 겁니다. 특히 저는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혹은 유엔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불만이 정부 쪽으로 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들 모두에게 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그룹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막힌 거 아니냐, 너희 군부가 너무 호돈 쪽으로 나서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막힌 거 아니냐라고 하면, 군부 세력은 너희가 너무 돈만 밝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김정은도 그걸 버티지 못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막 싸우다가 결국은 불만이 근데 이 모든 게 김정은이라는 저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혹은 그 독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모아지게 된다면 엘리트 그룹과 김정은 사이의 괴리감 혹은 이질감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김정은을 배신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네 번째는 날이 갈수록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자유조선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죠? 자유조선은 이제 그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북한 내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암암리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혹은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겠죠.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틀을
깨버리면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 그런 대담함을 보여줬었거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놀라움이었고, 두 번째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했을 때 어디까지나 그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고 또 스페인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거든요.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북한이라는 곳이 불법적인 곳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벌이는 짓이지만, 우리가 똑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대항했을 때 우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방송에서 뭐 이름을 공개할 순 없지만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한류가 퍼지고 있다, 되게 신기한 일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류가 퍼질 수 있게끔 만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활동을 멀리서나마 응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대 세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3대 세습도 그 뭐랄까요,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북한은 백두혈통의 그 계급, 그걸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김정은은 고용이가 낳은 아들입니다. 고용이는 이제 제1번 출신 동포였죠. 물론 제가 뭐 그런 어떤 출신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북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용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본인들의 리더가 됐다고 했을 때 북한 사람들은 좀 떨떠름해했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할 때는 2010년 초반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정말 억지로 맞추기로 그렇게 후계자 자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을 위해서 한 30년, 40년 헌신한 노동당 간부들 입장에서는 공공연히 저 사람이 우리보다 뭘 한 게 있다고 그냥 아들이면 되냐, 아들이면 다냐라는 식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고, 그런 와중에 4대 세습으로 간다? 이거는 정말 모든 정통성을 다 부정하고 그냥 왕조 국가로 가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3대 세습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더라도 4대 세습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북한에서 4대 세습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모든 탈북하신 분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